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페이지 32페이지 제3절 십신의 심성 특징을 보겠습니다. 십신을 가지고 어떤 심성을 우리가 읽어내는 방법인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십간이나 십신을 정태적인 십간, 십신, 정태와 동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태적 십간은 간목, 그러니까 참천대수라고 하죠. 간목은 어떤 땅에 단단하게 뿌리박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큰 나무의 상이기 때문에 정태적인 십간에 속합니다. 간목, 정화, 무토, 기토, 신금, 계수. 동태적인 십간은 우리가 어떤 초목, 바람에 잘 흔들리죠. 초목, 을목, 병화, 경금, 임수 이렇게 되고요. 십신 중에서 정태적인 것은 인성, 관성, 정제, 비견, 식신 정도 됩니다. 십신 중에서 동태적인 십신은 칠살, 상관, 겁재, 편재 이렇게 분류해보는 이유는 어떤 팔자에서 지나치게 정태적인 어떤 일간인데 격이 지나치게 동태적인 십신로 이루어진 격이라면 서로 언밸런스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지 않는 조합, 기복이 심하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동태적인 십간인데 격은 또 지나치게 정태적인 어떤 격이다 그러면 이 경우도 언밸런스하죠. 위에 일간이 지나치게 정태적인데 격이 지나치게 동태적인 격이라면 일간의 의향과 그 사회적인 어떤 환경 그런 영향이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일간이 동태적인데 정태적인 격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같은 스트레스긴 하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는 거. 환경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본인은 막 나가 활동하고 싶어 하죠. 이런 경우는 같은 스트레스하지만 스트레스의 상황이 다른 거죠. 어쨌든 일단 이런 기본적인 어떤 구분을 염두에 두고 심성상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십신을 심성 특징을 보죠. 십신. 비겁을 보면 비겁은 비견과 겁재죠. 그래서 주관 요소와 객관 요소의 차이에서 유래한 비겁과 일주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방면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비겁의 본의, 그러니까 뭐 가치나 기륭 이런 것에 그 무관한 그 본래 의미는 일주와 평형, 평등, 대립, 평형, 대립과 공평 경쟁의 지위를 갖는 거죠. 일주의 기세를 유효하게 강화하고 증진하고 뻗어나가게 하고 팽창시키고 공고히 해줍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 관계, 본의의 관계에 근거하여 팔자가 불약한 비겁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긍정 요소, 그 다음에 부정 요소, 우성인자, 열성인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 이것은 희귀와는 약간 다르죠. 긍정 요소 어떤 비견의 예컨대 비겁의 어떤 자주성 이런 것이 시신 어떤 팔자가 반기는 것인지 꺼리는 것인지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를 보면 이제 좀 보시면 자, 긍정 요소나 우성인자에 속하는 것들은 비겁 중에서 대등관념이 농후하고 자기 혹은 타인을 불구하고 모 일방이 지출이 있으면 타 일방도 거기에 상하는 지출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주는 게 있으면 give and take죠. 주는 게 있으면 받고, 받는 게 있으면 주고. 사업 경쟁 심리가 강하고 항상 가상의 경쟁 상대나 극복할 목표를 정하고 적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찾는다. 자주의식이 비교적 선명하고 많은 시간 자기의 견해와 능력을 편향되이 믿고 타인의 의향을 받거나 좌우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존심은 일반인에 비하여 강렬하며 타인의 충고, 비판, 조소, 치욕 등을 참지 못한다. 이 다나 라항은 어떤 비겁의 우성인자라고는 해놨지만 비겁의 어떤 그 특징이죠, 특징. 그래서 희귀와는 상당히 다르죠. 사실은 이런 어떤 그 특성은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겁이 희신이면 긍정 우성인자 중 이 다번이나 라번은 제외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협조적이 되고 상호 협조적이 되겠죠. 원래 비겁의 우성인자는. 그래서 만약에 비겁이 희신이라면 이런 요소들 중에서 좋은 측면은 더 강화되고요. 좋지 않은 측면은 더 약화되는 거죠. 자주의식이 선명하고 여기까지 좋은 거죠. 그런데 자기를 너무 편향되게 믿고 타인의 의향을 받거나 좌우되는 성을 용납하다. 이것은 결점이죠. 이것은 약해지고. 비겁이 희신이라면 자존심은 일반인에 비해 강렬하다. 여기까지는 자존심이 강하다. 이건 좋기도 하고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타인의 충고, 비판, 조소, 치욕 등을 참지 못한다. 충고 같은 경우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주는 건 단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비겁이 희신이라면 이런 타인의 충고, 비판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어떤 특성은 약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겁이 과도하게 왕하면 가는 각박부정한 습성으로 나는 질투하고 지기 싫어하는 습성, 다는 완고한 고집불통, 나는 혼자서 우쭐대는 습성. 과도하게 세미해도 부정적인 요소나 열성인자가 드러난다고 보는데 가는 절제를 모르는 습성, 나는 산만소심, 다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습성, 나는 비굴한 습성으로 변하기 쉽다. 이렇게 보니, 그다음에 그다음에 긍정 요소 또는 우성인자, 부정 요소, 열성인자 이렇게 나눠서 비겁 자체가 그 어떤 튼튼한 경우는 긍정 요소나 우성인자가 드러나기 쉽고 과하게 왕하거나 과하게 세미하면 그런 것들이 부정 요소나 열성인자로 변하기 쉽다. 희귀와는 다르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기신이면서 재화가 없다. 그러면 부정 요소나 열성인자가 더 심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상도 본이라는 것은 일주에 대해서 일주의 생을 받는 것. 그리고 식상은 일주를 설화하는 거죠. 생하는 입장,
생을 받는 입장, 약간씩 다르죠. 똑같이 비겁과 식상의 관계죠. 그렇다면 생하는 입장이면 비겁이죠. 생을 받는 입장은 식상이죠. 생하는 입장에서 내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그런 조합이 있고, 생을 받는 입장에서 생하는 쪽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의 관계, 예를 들어서 식신과 비견과 상관, 겁재와 식신, 이것은 서로 이성 간의 관계죠. 이성 간의 관계는 생하는 쪽에서는 생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있는 것 전력을 다해서. 이걸 유정이라고 하죠. 유정. 그런데 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관은 전력으로 비견을 설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정한 거죠. 유정. 거꾸로 비견과 식신 조합이 있다고 쳐보면 같은 동성이죠. 그래서 생해주는 입장에서는 시큰둥하죠. 뭐 생해주긴 하지만 좀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을 받는 식상의 입장에서는 이걸 식신의 입장에서는 화죠, 화. 비견을 또 전력으로 화하지 않습니다. 동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동성인지 이성인지 보고 그것이 생인지 설인지 화죠, 화. 설인지 이걸 나눠서 보면 다 다른 거죠. 자, 식상의 본인은 일주에 대해서는 일주의 생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식상은 그것은 일주를 설화하는 거죠. 비겁에 대해서는 비겁의 생을 받는 것이고 비겁을 설하는 것이죠. 이게 본래 작용관계죠. 팔자의 불약한 식상을 보는 경우 그 우성인자나 긍정적인 요소가 드러나기 쉬운데, 감성이 일반 사람에 비하여 강렬하고 본인이 흥미를 가지는 사물에 특수한 감정을 몰입하게 용이하고 사고방식이 일반인에 비하여 넓고 깊으며 왕왕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고 타인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표현력,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식상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쉽다. 표현력이 높아서 매번 자신의 독창적 지식이나 기능을 일부에 충분히 표현하여 대중의 공의를 얻으려고 한다. 유인성이 좋아서 타인이나 자기를 어떤 예상식에 쉽게 끌어들인다. 식상의 긍정적인 측면이 작동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식상이 기세가 과도하게 왕한 경우나 그 다음에 세미한 경우는 어떤 중화 상태에서 멀어진 거죠. 그래서 균형이 깨진 거죠. 언밸런스한 건데, 이런 경우는 부정적 요소나 열성인자가 드러나기 쉬운 상태죠. 그래서 이 앞에 가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나는 과대망상적이고 과장적이고, 다는 지독히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대중을 살살 미혹에 끌어들이는 것을 변하기 쉽다. 지나치게 과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또 과도하게 세미한 경우, 가는 냉막하고 무정하게, 나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다는 우매하고, 나는 고지식하고 재묘 성격으로 변하기 쉽다. 이것을 이렇게도 변화할 수 있고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재성은 본인은 일주 일원의 입장에서는 일원이 극을 받는 것이니까 일원이 극을 하는 거죠. 극을 재성 입장에서는 극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일원이 극을 하는 거. 따라서 재성은 일주의 기를 훔치고 손상되게 한다. 마모되게 하는 거, 마모. 도손, 훔치는 거죠. 훔쳐서 힘 빠지게 하는 거죠. 비겁과 재성의 관계. 일주의 관계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팔자에 불락한 재성이 단단하고 그런 경우에 재성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긍정 요소 우성인자가 나타나는데 지배력이 강하고 언제나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되도록 사용할 궁리를 한다. 지배욕, 점유욕, 그 다음에 물질관념이 도움, 보상의식이 선명하다. 이게 재성이 자기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려면 재성이 적당한 정도의 어떤 튼튼한 어떤 상태여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균형이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재성이 강화하면 또 과도하게 약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되는데, 위에는 간은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름 피우고, 배짱이 나는 전제 독단적이고 다른 위에 아부하고 아래는 무시하고 나는 의를 멀리하고 은혜를 있는 수준을 변하고 싶다. 재성의 기세가 과약하면 구차하게 편안함을 구하고 치열함이 없고 재물을 경솔히 다루고 적당히 멋대로 하는 습성으로 변하고 싶다. 관살, 본인은 일원의 입장에서 관살은 일원을 극제하는 것이니 일주는 등이 관살을 기를 훔쳐서 손상되게 한다. 도손. 일주는 피극이죠. 피극으로 감력되는 거죠. 감력. 힘이 감축되는 거죠. 일주는 극을 받아서 감축되는 거죠. 관살의 입장에서는 힘이 마모되죠. 마모당하는 거죠. 관살은 힘이 약해지는 거. 일주도 힘이 약해지는데 극을 받아서. 관살은 극을 하느라고 힘이 약해지는 거. 그래서 관살의 작용은 일주를 극하는 거죠. 일주, 비겁 극하는 건데, 관살의 기세가 불약한 경우 관살이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관살의 우성인자나 긍정 요소가 발현되기 쉬운 환경이 된다. 그런 우성인자나 긍정 요소는 관살의 우성인자나 긍정 요소는 자율성, 경각성, 적절하게 규율, 신독, 언행을 신중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언행에서 교훈을 얻고 이런 거죠. 복종하는 복종성, 합리적인 법률 기본을 받아들이고 받드는 경향, 책임감이 강하고 업무 스트레스에 쉽게 적응한다. 이성적인 관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인사 방면에서 관리 분야에 특수한 효율이 발휘된다. 관리자 역할이죠, 관리자. 그러나 관살의 기세가 과도하게 왕한 경우, 또 과도하게 약한 경우 모두 다 부정적인 측면, 또 열성인자 이런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 쉬운데
담이 작고 의심이 많으며 우유부단, 스스로 힘든 일에 혹사하고 변태적으로 학대하는 성질, 또는 자유방임, 거리낌 없이 멋대로. 자, 관살의 기세가 과도 약한 경우는 관살은 나를 통제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능이 거의 없어져 버리면 멋대로, 그다음에 거리낌 없이 멋대로, 책임 회피,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관용을 베풀어 악을 조장할 수로 변하기 쉽다. 뭐 식상이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패단이 나타나는 거죠. 인성은 그 본인은 이론을 생존하는 것, 그리고 일주는 인성을 설화하는 것이죠. 비겁도 인성을 설화하죠. 본래 작용이죠. 본래 작용. 본이라기보다는. 그런데 팔자에서 약하지 않은 인성이 있다면 제 기능을 발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인성의 우성인자나 긍정 요소는 용예심이 강하고 아름다운 영상을 만든 것을 좋아하며 사회적 공인과 대중의 찬사를 얻기를 희망한다. 믿고 맡기는 신탁심이 비교적 높아 중요한 일을 타인에게 집행하도록 맡기고 동시에 본인도 타인의 신탁에 신임을 받는다. 전통의식이 농후하고 무량한 윤리도덕 관습을 지키고 한 가닥에 초연한 사명감이 있다. 봉사와 도와주는 의식이 선명하고 동정심이 깊다. 봉사희생과 유급하는 것을 도와주는 걸 즐긴다. 그런데 인성이 과왕하다든지 과하게 또 약하면 어떤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 쉬운데, 스스로 옳다고 하고 고집이 세고 굽힐 줄 모르고 꼴통이죠, 꼴통. 새 것만 좋아하고 옛 것을 싫어하며, 무슨 인성이 과왕하면, 원래 인성은 옛 것을 좋아하는 어떤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도리어 새 것만 좋아하게 되버리는 거죠. 마음씨가 나약한 성질로 변하고 싶다. 약하면 담이 작고 의심이 많으며 우유부단, 스스로 힘든 일에 혹사하고 사소한 것을 따지는 째째한 성질로 변하기 쉽다. 인색하다는 거죠. 인성이 어떤 사주팔자에서 꺼리는 역할로 변해버리면 이런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십신의 복합심성, 같거나 동등한 것의 복합적 심성 형태. 비견과 겁재를 다시 낸다. 쪼개서 보는 겁니다. 비견과 겁재는 동류에 속한다. 실제로 하나인데 두 가지 얼굴인 것이고, 그러나 두 개가 입장이 같지 않기 때문에 쌍방의 성질과 능력이 같은 중에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상이점은 다음과 같다. 비견과 일주는 동류의 동성이니 일주의 바른 측면의 성격을 포함하고 내뿜는다. 이러한 성격은 외부의 생활 혹은 공개적인 언행중에 나타나기 용이하다. 겁재는 일주와 동류이지만 이성이기 때문에 일주의 반면목이죠. 이면, 겉으로 드러난 이면을 내포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격은 내심세계나 사생활 중에 대다수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해하지 못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겁의 기세가 불약한 자는 공통적으로 대등의식이나 관념이 진하고 우열을 겨루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며 자주성이 선명하고 자존심은 일반인보다 강하다. 이때 비견이 겁재보다 강하면 위에 1, 2, 3, 4 심리 상태는 실제 행위 방식, 비견은 행위 방식이죠.
겁재는 내면 마음속의 이념 방식, 비견은 행동파, 겁재는 심리 계산파죠. 드러나기 쉽다. 식신과 상관. 식신은 어떤 정신세계, 학문 전파, 연구가라면 상관은 현실세계, 그 다음에 기술, 연기, 그 다음에 유사. 유사는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더 강하죠. 식신은 일주와 동성으로 일주를 설화하니 동성의 설이고 무정의 설에 속하며 일주의 힘은 다 없어지진 않으니 일주에 대한 지식 개념의 흡수, 확장 및 기능과 재학습 방면에서 부드럽고 완만하고 세밀하고 협의의 의미, 정태적이고 안정적이고 보수성을 띠며 지구력이 있고 인내력이 있으며 장기적인 성질을 가진다. 상관은 이성으로서 일주를 설화하니 이성의 설이고 유정의 설이며 설로서 생하는 일주의 힘이 다 소모되어 버린다. 따라서 상관은 일주에 대한 지식 학습의 흡수와 재해 등 학습 응용 방면에서 다이내믹하고 광의적으로 습득하고 빠르게 동태적이고 급진적이고 혁신적이고 박력 있고 단기적인 성향을 보인다. 상관과 식신을 구분하는 건 좀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식신은 조연에서 주연, 상관은 갑작스러운 주연 후에 갑작스러운 또 몰락, 이런 어떤 식으로 비유가 가능하죠. 여기는 한글로 바꿔주세요. 잠재성향.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제와 편제, 유정의 극이다. 일주가 있는 힘을 다해 극하지 않으며 재물을 만들어내는 공구의 조종, 관리 또는 물질을 누리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추구하는 방면에서 본다면 부드럽고 완만하며 세밀, 좀 좁은 범위, 정태적, 안정적, 보수적, 지구력과 인내력, 장기적인 특질이 있다.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관과 칠살도 마찬가지고요. 편인과 정인. 여기 좀 고치셔야 됩니다. 인성은 공익과 자비 및 윤리, 도덕을 대표하니 일체의 윤리와 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을 말한다. 종교, 신앙, 자선행위, 심신수양, 덕을 베품 등등이 해당되고 온화하고 어떤 보수적이고 하는 것들은 정인의 잠재의식이고요. 동적이고 단기적인 등등의 성향은 편인의 잠재의식이죠. 지금 편인과 정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등한 어떤 것들을 나눠서 봤고요. 생극, 비, 생극, 비. 동등한 것은 이게 비죠. 동등. 그 다음에 설생, 생과 화죠. 동성간의 설생은 무정하죠. 동성간에. 이성간의 설생은 유정하죠. 비겁과 식상 관계를 보면 동성간의 설생은 무정하다. 그러니까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도 전력을 다해 생하지 않고 설할 때도 전력을 다해서 설하지 않는다. 식상과 재성은 이성 간의 설생은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 비겁과 식상은 동성 간의
설생이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 나머지 식상, 재성, 재성, 관살, 관살, 인성, 인성, 비겁 이런 어떤 관계는 이성 간의 설생이 진력을 다하지 않는다. 식상과 재성은 이성 간의 설생이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 나머지 재관, 관인, 인비 이런 관계는 이성 간의 설생이 전력을 다한다. 식신과 상관은 동류로 설하는 것인데 그중 식신은 전력으로 비견을 설하지 않고 상관은 전력으로 겁재를 설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동성이죠. 여기까지가. 따라서 설화 능력이 같지 않다. 식상이 비겁을 설화하는 것은 마치 비겁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장내에 발산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먹고 싸는 거지. 지식과 기능의 배출 기관이죠. 이때 식상과 비겁의 기세가 강하고 서로 비슷하면 양쪽 다 얻는 겁니다. 득실로 따지면 두 개 다 얻는 거죠. 비겁 식상에 아까 앞에서 본 긍정적인 측면, 우성인자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진취심과 자존심, 자지우식, 대등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싶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기까지는 비겁이고요. 뒤에는 적정한 감성, 사상, 표현력, 끓여주는 성실 이런 것들은 식상이죠. 이런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재성이 식상을 설함. 이성 간의 생설은 본래는 이성 간의 생설은 유정이에서 유정. 그래서 전력으로 서로 생해주고 설하고 해야 되는데 재성의 식상을 설하는 경우 그리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 이성 간에는 전력 투구는 않는다. 예컨대 편재 그 다음에 상관 정재 식신 이게 지금 이성간이죠. 이럴 때는 편재는 상관을 설하는데 전력으로 설하지 않고 정재는 식신을 설하는데 전력으로 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합이 되면 동성 간의 재성과 식상에서는 동성 간의 생설이 더 전력으로 닿을 수 있죠. 그래서 서로의 그 기운을 유지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성 간의 편재와 상관, 정재와 식신, 식상이 생재한다고 할 때 그렇게 붕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식신이 정재를 생하고 상관이 편재를 생할 때 비록 그 성취는 크진 않을지 몰라도 안정되고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식상이 약하고 재성이 강한 경우 식상이 미약하고 재성으로 전화하여 재성의 역할을 강대하게 해주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왕왕 지식 기능을 식상이죠. 조금만 운용하고 미약하니까요. 조금만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니 그런데 여러 가지 방면, 조금씩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건 가능하다. 다방면의 지식 기능을 다방면에서
금전이나 재물을 발전시키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준비가 된다. 식상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 경우, 식상의 강력한 능력이 미약한 재성의 에너지를 보강하여 주게 하니 일반인에 비해서 지식과 기능을 많이 운용한다. 한 가지 방면에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여야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다. 식신이 태왕하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정제로 설수하고, 상관이 태왕하면 편제로 설수한다. 아까 이성간의 생설, 이 서로 전력하지 않으니까 각자의 기운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성간의 똑같은 생설인데 전력 투구를 하는 겁니다. 앞에 식상과 재성은 전력 투구를 안 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전력으로 설하는 것이 좋다. 고유한 음의 관살과 재성의 관계는 정관은 편제를, 실살은 정제를 전력으로 설하고 전력을 생해주는 관계죠. 이성간의 생설이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 보면 따라서 정제가 태왕하면 서로 칠살로 설하고 편제가 태왕하면 정관로 설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서로 전력 투구하는 관계죠. 식상과 재성과의 관계는 전력 투구하는 관계로 쓰면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관계 작용을 하는 거죠. 정제가 동성인 정관으로 정제와 정관의 조합이면 한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제와 칠살로 조합을 해놓으면 정제도 남아있고 칠살도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성이 관살을 설하는 것도 읽어보시고요. 인성이 비겁을 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항상 왕한 것을 설화하는 방법은 이성간 조합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정인이 태왕하면 그것을 기를 빼내주는 수단은 비견이죠. 겁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인과 비견은 서로 이성간이죠. 이성간. 편인이 태왕하면 겁재로. 극의 관계를 보면 비겁이 재성을 극한다. 비겁의 측면에서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이고 재성의 측에서는 비겁은 나를 극하는 거죠.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것은 정신이나 육체가 지배하거나 누리고 사용하는 금전 재물과 같은 것이니 비겁과 재성의 기세가 강하고 상당하면
금전이나 재물의 지배가 하기가 적절하고 자신이 누리는 바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은 적절한 지배욕, 점유욕, 물질과는 보상의식을 가지고 있다. 극하는 어떤 조합인데도 극하는 조합에서도 서로 양자 간의 역량이 비슷해야 되는 그런 그 극의 작용이 제대로 작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득실로 따지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비겁이 재성을 극한다고 해서 비겁만 얻고 재성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비겁이 재성을 극할 때 비겁과 재성의 역량이 비슷하면 일주 입장에서는 비겁도 얻고 재성도 얻는 겁니다. 극하는 부분도 내용들은 다 대동소이하죠. 식상이 관사를 극하는 것.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것. 두 개가 서로 기세가 강하고 상당하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재성과 인성을 서로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인성이 약하면 극하는 자의 역량이 극을 받는 자의 역량이 훨씬 초과. 재성이 만드는 억제력 혹은 파괴력이 불량품이 되어버리죠. 이런 경우 부지불식간에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재성 과다한 경우. 종교 활동이나 현악 오술 이것은 원래 인성의 영역이죠. 인성. 그런데 재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이런 걸 싫어하죠. 현실적인 어떤 현실성이 재성이기 때문에 전통 윤리나 도덕 규범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 이건 인성이죠. 그런데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재성이 과하게 강하고 많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재성이 약하고 인성이 과하게 강하면 재성이 인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니 인성 과다 현상, 재성의 열성인자로도 볼 수 있죠. 인성 과다의 폐해죠. 종교나 현학적 활동에 빠지기 쉽다. 재성이 이런 걸 견제를 못하니까요. 전통 윤리를 진력으로 준수한다. 타인의 과분한 신임을 얻는 것을 좋아하거나 타인에 의지하기 쉽다. 인성 과다. 영예에 집착하고 이름을 얻는 걸 중시한다. 동정심이 강하여 실제를 초과하는 자선행위를 하기 쉽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폐지 주운 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를 한다지 하는 그런 경우. 정직하고 온유함이 과하여 사기를 당하기 쉽다. 관살이 비겁을 극함. 관살 과다의 폐단이 이런 거죠. 비겁 과다의 폐단이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인성이 과강하고 식상이 과약하면 극이 태고한 거죠. 식상의 어떤 긍정적인 장애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단체 중에 자기의 재능을 표현하거나 강조하는 것 이게 식상이죠. 그런데 그런 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성이 약하고 식상이 과하면 극이 부진하죠. 그래서 식상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기회가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단체 생활 중 자기의 지식과 재능을 진력으로 나타낸다. 단기간 내 충분히 핵심 사항을 표현하며 문자상으로 진행이나 권모습을 표현하는 데 능숙하고 몸동작으로 의사표현에 능숙하고 감성적으로 움직이고 천성이 비밀 지키기 어려워 다 발설하고 경솔하기 쉽다. 운이 불선하면 방종과 이기적이기 쉽다. 어떤 식상의 어떤 그 특성들이 나타나고요. 인성의 특성이 나타나죠. 인성, 식상. 운이 불선한 방종, 이기적, 정욕적, 식상의 어떤 패단이죠. 인성이 약하고 식상이 강한 사람은 불필요한 재능을 과시하고 지식이나 학습의 습득 능력이 실제 범위를 초과하고 일종의 지능상의 모험이나 낭비를 조장하며 반대로 인성이 강하고 식상이 약한 사람은 소소한 지능의 연마나 성욕의 통제에 매달리기 쉽고 타인보다 자선 덕조를 많이 소모한다. 식신이 태양하면 편인으로, 상관이 태양하면 정인으로 극제한다. 이것은 동성으로 극제죠. 극하는 입장에서는 동성입니다. 아까 설화하는, 태왕했을 때 설화하는 거. 살이 태왕하면 정제로. 관이 아니죠. 정제가 태왕하면 살, 편제가 태왕하면 관. 이렇게 설화해야 된다. 그런데 극하는 경우에는 동성으로. 이런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